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반짝반짝 빛내줄 그 종목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스탁골든벨의 도지은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저희 컨셉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스탁골든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돌아온 만큼 보다 시장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하나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이 골든벨을 울리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이번 주부터 또 함께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라인업도 싹 정리가 좀 됐는데요. 월요일은 가장 에이스 오브 에이스 전문가님들 모시고 함께 합니다. 어떤 분들이실지 궁금하시죠? 자,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월요일 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무학, 이주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스탁 골든벨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두 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보셨나요? 많이 봤죠. 많이 어렸을 때도 보셨어요? 그렇고 이게 애들 나와서 하는 건데 재밌어요. 아, 그리고 어려워요. 옛날에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이 네. 증권사 지점장님이 나오셨어요. 어머, 골든벨에? 골든벨에 네. 뭐 어른 특집이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 증권 용어예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 상황. 뭐예요? 정답은 골디락스인데 아, 그걸 틀리시더라고요. 어머,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자, 전문가님도 저희는 다 맞춰야죠. 네, 네. 잘 맞추는지 저희가 볼 거예요. 네. 틀렸는데 그러면 제가 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그 골든벨 뭐 보신 적 있으세요? 뭐 TV에서 하는 건 봤는데 네, 단 직접- 한 번도 뭐 그걸 열심히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하시리라 내가 거기를 참석해서 지금 문제를 풀게 되리라는 생각은 못 하셨던 거죠? 그렇죠. 단 한 번도 별로 문제 푸는 프로그램인가요? 아, 문제 종목들을 저희가 샅샅이 아. 파헤치는 프로그램인 아, 네. 거죠. 네네. 예, 좀 그건 더-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것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님들 과연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월요일 팀과 함께 할 텐데 저희 실시간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고요. 두 분 또 노란톡 방송 중에 내내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야, 저 종목을 저렇게 깔끔하게 풀이를 해준다고 하고 감탄이 나오는 우리 감독님이나 전문가님들 있다면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팀 노란톡 안내 함께 만나 보시죠. 네, 여러분들 스탁 골든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오늘장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기분 좋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2,500선을 탈환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콜라보로 시장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 한편 그 안에서 이 시장을 더욱더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종목 만나보시죠. 네, 유니온 머트리얼 역시나 오늘 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이 된 걸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유니온 머트리얼 오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국의 히토류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에 해당 종목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히토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2차 전지와 스마트폰 등의 생산에 필요한 대표적인 자원이죠. 특히 이 히토류가 중국에서 이 31% 이상 또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도 기분 좋은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히토류를 중심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자원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한편 대체품으로 알려진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점에 이 유니온 머트리얼이 특징적으로 인기가 솟으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온 머트리얼 첫 번째 종목 자세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과연 오늘 이렇게 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적어주셨을지, 자, 어떤 답변을 정리를 해주셨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고 하니 한번 답변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 혹시 어딘가에서 지금 조종을 당하고 계신가요? 그런 건 아니시죠?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뭐라고 쓰셨나 보니까 뭐라고 쓰셨나요? 네오디뮴 자석? 네. 이거 모터. 화살표하고 모터? EV-차. EV-차. 네. 네, 우리 이주영 전문가님은 반사이익. 아니, 글씨체 무슨 일이죠? 맞아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는데 반사이익. 아, 멋있네요. 네, 이렇게 흘려 쓰는 게 이제 필체신가 봐요. 아니,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아니, 그건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그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굉장히 길게 쓰셨어요. 네.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자, 이게 시장의 표면 좀 내려도 될까요? 아, 내려도 되세요. 이제 내려도 됩니다. 네. 이따가 또 여기 올려드릴게요. 네. 네, 시장의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은 뭐 히토류 얘기는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게 중국이 예전처럼 자원을 가지고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원천 기술, 반도체 같은 경우 제조 기술을 뭐 침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특허를 계속 걸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여기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히토류를 자원을 못 팔게 하는 게 아니라 히토류를 활용한 이 여러 가지 자석 관련한 기술 공법을 수출하지 못하게 제한을 한 거예요. 이게 일본을 겨냥해서 만든 건 제한을 한 건데 네. 다 걸렸습니다. 우리도 걸린 그러니까요. 거예요. 우리나라를 겨냥한 게 아니고 일본을 겨냥한 건데 우리가 이제 같이 걸려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뭐 패권 싸움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한순간에 뭐 끝날 이유도 아니고 이게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료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연속성이 있다.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네. 자, 히토류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80% 됩니다. 거의 뭐 전 세계 대부분이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압도적이에요. 네. 압도적이죠. 그죠? 근데 히토류의 원소 중에 하나가 네. 이 네오디뮴입니다. 어렵죠? 네오디뮴. 네, 저희가 외우는 네. 그 원소 기호에 있는 애인가요? 네, 네오디뮴, 네. 네오디뮴 자석인데 네.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EV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자석 물질, 모터에 들어가요. 아. 이 화석연료차의 엔진 같은 역할이 네. 전기차에는 모터죠. 그죠? 자, 저 EV차를 구성하는 제조 원가 중에 제일 큰 원가는 바로 배터리인 건 아시죠? 네. 배터리 다음이 바로 이 모터예요. 자, 그러면 모터에 들어가는 이 네오디뮴 자석의 원가가 높아지면 EV차 가격이 비싸지죠. 올라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 네오디뮴 히토류라고 보지 마시고 이제 네오디뮴이라고 부를게요. 네. 네오디뮴 자석 가격 네오디뮴. 따라서 이제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자, 하나 더 좀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개편된 게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이슈를 다루는 게 굉장히 지금 시점이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이 이슈 장세, 뭐만 뭐 뜨거운 이슈만 하나 던져주면 뭐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급등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시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야. 생각이 좀 들고 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뭐 유니온 머티리얼들이 과거의 히토류 종목 말고 저는 대장주로 바꿔볼게요. 오늘부터 히토류 관련주는 대장주로 바꾸자. 어디로? 노바텍으로 바꾸자. 로바텍이요? 네. 자, 노바텍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뭐 히토류 관련 테마주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강력하게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지요. 네. 얘가 진짜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한 사업을 진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또백이군요. 그렇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히토류를 뭐 대체할 수 있는 뭐 페릴라이트 뭐 광물을 뭐 네. 개발하는 어쩌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바꿔서 말씀 네오디뮴으로 이제 가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특징주를 잡혔지만 특징주를 보면서 우리는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네오디뮴이라고 부르고 관련한 대장주는 히토류가 아니라 네오디뮴, 유니온이 아니라 노바텍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개편 프로그램이 정말 시의적절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PD님의 한박 웃음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가. 지금 제작진분들 다들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일단 이런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관통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올랐지만 연속성이 있고 그 안에서 정말 좀 핵심적인 종목을 우린 다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네오디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아까 뭐라고 쓰셨죠? 반사이익. 반사이익이라고 간단하게 써주셨는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아니면 뭐 미국과 일본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네.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생기죠. 그렇죠. 반일 감정을 건드리면 모나미가 급등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네. 지금 뭐 전쟁이 나니까 유가가 급등한다고 또 기름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네. 하듯이 이제 항상 그 반사 이익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인물이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반대쪽이 급등을 하고 네.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반사 이익 단으로 볼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이제 좀 전에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이 자성이 이제 기아의 자동차 기어 이런 부분에 이제 활용이 많이 돼요. 기아차? 네, 아니 기아차 말고 자동차 이제 기어 1단, 2단, 기어. 3단, 네, 기어 1단, 2단, 3단 이런 기어를 넣고 뺄 때 네. 거기에 이제 자성이 들어가는 이 광물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용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히토류를 이제 일단 이제 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석 관련된 부분들을 네. 수출을 안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기술 수출을 못하게 해서 생산량을 갖다가 다른 데서 마음대로 조절 못하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그쵸. 유니온에서 이제 개발해 놓은 이 히토류가 필요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진 그 자동차 기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 수혜를 볼 수 입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2월 달에 보면 유니온 머티리얼하고 유니온이 유니온 같은 경우 이제 뭐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요. 앞에 먼저 이렇게 한번 탁 움직여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르고 나서 요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쭉 나왔는데 네. 요때 당시에 특이하게도 미중 무역 갈등 관련된 기사가 아니었어요. 무슨 기사였어요? 이 테슬라의 그 큰형님 계시죠? 머스크 형이 나와가지고 기사에다가 막 그 미국과 그 중국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히토류가 필요 없는 뭐 자동차 기어를 쓸 수 있다. 라는 한 줄이 딱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기사 중에 그게 눈에 딱 들어오면서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딱 꽂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일단 상한가를 한번 보냈잖아요. 2월 그렇죠, 17일 그렇죠. 날. 힘이 있다는 게 네, 증명한 거죠. 이미 바닥권에서 한번 상한가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유니온 머티리얼이 한번 튀겠다. 어떤 이슈가 붙어서 올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대만을 막 포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주말이 너무 바빴어요. 중국이랑 막 이렇게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문제 이 주가가 좀 그 전에 먼저 선반영을 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바텍이 오늘은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이제 대장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 또 오후에 네.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한 종목이 있거든요. 뭐죠? 세토피아라고. 세토피아? 네, 세토피아라고. 이것도 이제 영구 자석 생산 기반을 한 4,000톤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갑자기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바닥권 다 대부분 비슷한 위치에서 나오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시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대장은 노바텍, 그다음에 세토피아가 2등주, 유니온 머티리얼이 3등주, 유니온이 4등. 쫄따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상승폭을 보면 일단 유니온이 가장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등주는 대장은 유니온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형님을 뒤에서 이제 탁 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올라오는 노바텍이나 셀토피아나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대장질을 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네.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뜬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2등주가 대장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세력 교체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4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4종목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두고. 뭐 히토류라고 넣으셔도 되고 자석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딱 넣어두시고 미중 간에 갈등이 생긴다, 이슈가 된다, 뭐 포를 쐈다, 배가 가라앉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네. 그러면 이쪽이 갑자기 튈 수 있겠구나라고 바로 생각을 딱 체크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이 또 이렇게 히토류 관련 종목을 가지고도 서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드리니까 저 진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잘했다. 우리 월요일 팀 좋다. 네, 칭찬을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저희 히토류 관련주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말해 뭐합니까?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두 개의 축, 2차 전지와 반도체, 그중에서 반도체 큰형님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온 뒤 삼성전자 오늘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마감되는지 혹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님들이 입을 모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행히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65,700원에 안착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2,500 돌파의 주역이기도 하고요. 특히 외국인 순매수가 현재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점 좀 특징적이라서 삼성전자 오늘 특징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으로 삼성전자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님들이 시장과 더불어서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삼성전자에 대해서 코멘트 적어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바빠요. 자, 다 적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자, 이주연 전문가님, 최악의 실적의 사라. 우리 이무학 감독님, 감산의 역설, 외국인의 귀환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무학 전문가님, 저 아까 궁금했는데 옆에 네. 저렇게 뾰족뾰족은 뭔가요? 킬라고요. 튀려고. 왜 골든벨도 보면 옆에 이렇게 네, 꾸미잖아요. 나중에 그런 욕심도 나실 네. 거예요. 감산의 역설 옆에 적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제가 다시 보니까 약간 그 교훈 같아요. 네, 약간 그 학교마다 급훈 같은 거 적어두실 때 최악의 실적의 사라 이렇게 적어두신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코멘트 만나봤는데 자, 이주연 전문가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최악의 실적의 사라. 왜냐하면 액션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최악의 실적의 사라는 건 지금 사라는 건가요? 이미 타이밍이 조금 지나긴 했죠. 벌써요? 이틀 올랐으니까. 근데 아니,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정 나오면 사면 될 것 같거든요. 조정 네네네. 나오면 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를 아마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도 시장 이야기할 때 한두 번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실적에 사라는 게 그냥 정말 막 그 상폐가 될지도 모르는 네. 뭐 그런 기업들을 그치.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해당 없고.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먹거리라고 하면 뭐 CJ가 있을 거고, 네. 전자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표하는 기업들, 주식이죠. 그런 대기업들이 어쩔 때 이렇게 보면 사이클의 순환이 돌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반도체는 지금까지 이 사이클을 탈 때마다 실적이 최악일 때 샀을 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뭐 분기 실적 6천억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 실적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반도체 안 좋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될 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최악의 상황. 터널의 빛이 보이기 직전에 사면 거기가 바닥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에요. 네, 어떡해요. 너무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런데 워낙에 다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악의 실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최악이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최악, 오브악.
뭐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최악이니까 다음 실적은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무조건 그러니까 나아질 실적이 일단 바닥을 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 차트를 보면 네. 뭐 제가 이제 시장 얘기할 때 2,500포인트 돌파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맞아요. 삼성전자는 어저께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보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 더 강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시에는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고, 뭐 삼성전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점 타이밍 딱 맞춰서 사가지고 뭐 이게 급등락하는 종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월급의 일정 부분을 내릴 때마다 분할로 적금하듯이. 적금할 때. 이번 달에 내가 한 30만 원치 사야겠어, 삼성전자. 차트를 딱 봤는데 빨간색이 딱 떠 있으면 안 사는 거예요. 왜? 비싸게 사는 거니까. 그렇죠. 파란색이 딱 떠 있으면 뭐 한 주 딱 사고, 내일도 보니까 파란색이야, 또 한 주 사고. 6만 그런 원이니까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네. 뭐 삼성전자 뭐 한 5년 뒤에 보시면 5년 뒤요? 뭐 아니 5년이 깁니까? 아니요, 안 길죠. 네, 저 20살이니까. 네. 한 3에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보면 왜 웃으시죠? 제가 갑자기 경고. 머리가 하얘지는데 경고야, 경고. 네. 한 8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여러분 충분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오. 그러니까 자, 그럼 그 말인즉슨 지금 8, 9층에서 SS를 외치고 있는 분들은 한 5년 기다리면 되는 건데. 물 타라. 물 타라 이 말이죠. 다달이 물을 타세요. 다달이. 그러니까 내가 저점이 바닥에서 내가 발바닥 각질해서 물을 타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네, 욕심을 버리고. 네, 경기가 안 좋다. 만약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장이 급락을 해. 그럼 사야지. 삼성전자 망하겠습니까? 그런 거 사야죠. 네. 뭐 어떨 때 살 거예요? 그럼 맨날 급등할 때만 살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저는 방향 없는 맨날 분노. 정말 이 노란톡방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딱 급락이 나왔어요. 종목이 뭐 특정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바이오 종목이었는데 급락이 나왔어. 이거 지금 네. 사세요. 올라갈 겁니다. 무서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거야. 지금 그래갖고 연기하신 거예요? 네. 한 2, 3일 동안 사라고 했어. 계속 사라고 했어. 운봉으로 탁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쁘게 만들어놨길래. 근데 조용하게 사람들이 아무 대꾸도 안 하다가 양봉이 탁 솟아오르니까 사요? 지금 사요? 아니, 와, 이번 전문가님이 더 웃겨. 옆에서 무언의 끄덕끄덕을. 뚜껑이 팍! 순간 정말 그 아드레날린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아,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좀 다양한 종목들이 빨간불이 뜨니까 이 각자 노란 톡방에 사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러면 대부분 여태 가만히 안 된다. 있다가. 그럼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실적이 최악이고 네.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그렇죠. 이럴 때 매수를 좀 마음 편하게 하자. 봐봐요. 에코프로 비싸다 계속 올라가잖아. 삼성전자 지금 안 좋다. 반도체 사이클 안 좋다 계속 나오죠. 주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두고 보자고 하십니다. 지금 약간 방향 없는 분노를 표출해 주셨는데, 자, 최악의 실적에 살아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셨고,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네. 옆에서 무언의 끄덕끄덕을 좀 해주셨는데, 그거가 별개로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죠? 감산의 역설. 감산의 네. 역설, 그리고 외국인의 귀환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4월 통상적으로 4월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많이 매수하기도 하지만 특히 지금 삼성전자 적극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감산의 역설이라는 단어는 안 팔리니까 재고가 너무 쌓이니까 세일하겠다. 이제 그만 만들겠다. 그만 만들겠다. 왜냐하면 지금 재고가 뭐 한 6개월치 물량의 재고가 쌓여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문을 닫습니다. 6개월간 직원이 다 휴가를 가요. 6개월은 돌아요. 야. 그만큼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 계속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수요는 그렇게 높아질 것과 같지 않아요. 아마존이나 이러한 뭐 굵직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설립에 굉장히 좀 딜레이, 좀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고, 네. 업황이 뭔가 좋아지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 너 인정해, 감산해. 삼성전자 아닌데? 나 감산 안 할 건데? 나 괜찮은데? 네. 하다가 이번 실적 때 저는 공 하나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거 뭐지? 놀랬죠, 다들. 네, 4천억? 네, 4조도 아니고. 아니, 쇼크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통을 했다는 거죠. 시장은 항상 기업과 정부 정책자와 항상 소통을 원합니다. 계속 고집 부릴 거야?
결국은 삼성전자가 일단 인정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온 거죠. 자, 실적적인 측면에서 2021년 실적 보겠습니다. 자, 2021년 51조 6천억 냈습니다. 와, 정말 뭐 대단하죠. 네. 1년 영업이익 51조. 정말 코스닥 다 합쳐도 이거 못 냅니다. 그죠? 51조를 냈을 때 자, 주가 볼까요? 주가 주봉을 보시면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을 때 주가는 사상 최고입니다. 그죠?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찍고 밀리고 사상 최저점의 최악의 실적을 냈을 때 저점을 찍고 올라오죠. 그죠? 이게 모든 기업에 다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이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 따라가는 업종이나 2등 업종이 아닌 1등 업종한테만 고점의 실적 최고점과 실적 최하점을 매수와 매도 기회를 바꿔서 리버스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적용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상 최악의 실적에도 주가 반등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격 결정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 치면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매수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뒤지고 다니지 않아요. 딱 들어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 딱 집어 나가버립니다. 늘 쓰던 거. 다른 거 안 네. 사요. 매대 진열달 뭐가 세일하지? 귀찮습니다. 비싸더라도 눈에 보이는 거, 간편한 거. 즉 시가총액 순으로 쫙 나열해서 싹 사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ATM기 형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비단 반도체 업황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속도, 자금의 매매 이런 것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좋을 것도 없지만 뭐 낫배드 네. 일단 평균치 정도로 보고 저는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굉장히 소신 발언 지금 전국에 있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약간 뭐랄까요 후킹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왜 삼성전자 관심 없다고 하시는지 궁금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종목에 대해서 살 때 언제 사면 좋을지 이야기를 그렇게 여기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그 타이밍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실적 최악의 사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타이밍을 네가 어떻게 잡아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물론 삼성전자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 삼성전자. 주식이니까. 네. 귀찮아서 삼성전자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핸들링하는 방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그 종목 쇼핑 스타일은 저랑 쇼핑 스타일은 비슷한데 왜 결과는 늘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신기합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 시장에 배를 울렸을지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홀딩스 오늘 굉장히 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으로 올랐기 때문이겠죠. 포스코홀딩스 대체 오늘 왜 올랐나 좀 살펴보니까요.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해온 가운데 리튬 가치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라는 증권사 평가에 힘을 잃어서 오늘 더 큰 상승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리튬,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최근 리튬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실적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서 굉장히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었고 또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합쳐지면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마감가를 보니까 한 7%, 7.85% 오르면서 포스코홀딩스 마무리가 됐는데 자, 철강의 대표 주자죠. 포스코홀딩스 리튬 이슈로 올랐습니다. 과연 두 분은 어떻게 포스코홀딩스를 평가해 주셨는지 정답판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칠판을 들어주세요. 학생이 됐네. 길게 써주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써주셨는데 우리 유무학 전문가님 야너도 급등의 모든 길 2차 전자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원료 투 소재 플러스 폐배터리. 자, 문과고 이과인 것 같아요. 영어로 쓰셨고 여기는 약간 수식으로 쓰셨는데 궁금합니다. 아니 이무학 전문가님, 네. 야너도 뭐예요 이거? 요새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너도? 네.
주가가 올라오는 거 딱 보는데 2차 전지야? 그럼 쭉 가요. 아, 너도 2차 전지야? 나도 2차 전지야. 같이 가요? 자, 근데 2차 전지가 아니야? 가다 말아요. 지금 시장의 연속성을 가진 종목들, 급등주들의 흐름은 야, 너도 2차 전지 프리패스입니다. 프리패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까지 올라온 그냥 포스코홀딩스지만 포스코예요. 포스코죠, 포스코. 네. 시가총액이 포스코홀딩스가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31조입니다. 네. 이거 들고 그래서- 있게 하면 아주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서. 네, 포스코. 네, 31조짜리가 또 이렇게 또 신고가를 가네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2차 전지여야만 한다. 그래서 야너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네요. 네, 오늘 포스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이슈로 올랐어요. 리튬 관련된 부분이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포스코홀딩스 관련 이슈로 올랐는데 그래서요. 리튬으로 더 가나요, 포스코? 지금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시총이 큰 의미가 없어요. 시총이 별로 없다. 메코프로가 저렇게 올라가서 시총이 저렇게 된 것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가 시총이 31조짜리도 이렇게 흐름도 그렇고 네. 자 여러분 에코프로 BM 네. 자 퍼즐 맞춰볼까요? 엄마와 자식을 찾아봅시다. 네. 세로닉스 LNF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네. 잊어버리셨죠?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엠텍? 엠텍? 포스코 케미칼. 뭐야? 저는 틀려도 되는데 전문가님 왜 틀리신 거예요? 포스코 엠텍도 있죠. 네. 제가 싹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깔아드린 거죠. 그럼 저같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거 맡기라고. 문다고요.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짝꿍을 찾아서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시죠. 우리가 하나 까먹었었잖아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 주셨던 어. 포스코 케미칼과 엠텍. 포스코 엠텍을 이렇게 좀 묶어서 봤는데 두 개는 그렇게 연관성이 크게는 없어요. 얘네는 이제 리튬이잖아요. 네네. 리튬 테마로 이쪽은 이제 이쪽에 대를 묶인 움직이는 거고. 자, 이렇게 모회사와 자회사로 움직일 수 있는 거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지금 사명은 바뀌었지만 먼저 많이 올라갔잖아요. 엄마가 쫓아오는 거예요. 자식이 도망가니까 엄마가 쫓아와야지. 그렇지. 문과야. 네. 오늘 이따가 제가 소개할 종목은 이번에는 엄마가 도망가는 종목 소개해드릴 거예요. 자식이 쫓아가는 종목. 제가 오늘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오늘 신고가 보면서 야 엄마도 쫓아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스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 방송 말미에 저희가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은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여기 원료투 소재 플러스 폐배터리까지 적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수식인가요? 이게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 하면 우리가 이제 철강, 제철, 네. 뭐 약간 이제 쇠, 뭐 뜨거움.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강함 뭐 네. 이런 약간 느낌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회사가 사실 이 2차 전지 사업을 준비를 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뭐 제철 뭐 이런 쪽보다는 저희는 2차 전지 회사입니다. 소재 회사입니다. 원료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이거 고정관념이 무섭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보면 리튬, 그다음에 니켈, 흑연 다 배터리 핵심 원료거든요. 네. 이거 관련된 원료 사업 다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리튬 하면 뭐예요? 이 치트키잖아요, 사실. 그렇죠. 요즘 시장 포스코 엠텍 정말 멋지게 날아갔습니다, 그죠?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도 우리 그 아르헨티나 염호랑 상관없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날아가요. 아니긴 뭐 이러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형님이 가라면 가라면 가는 거죠.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렇죠. 이제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호 관련된 부분이 있고 뭐 그거는 뭐 요새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라도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호주 기업이랑 미국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주 리튬이 요거를 점토에서 추출하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리튬을 뭐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 가장 기술력을 가장 기술력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8월에 폴란드에다가 연간 8,000톤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갖다가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이 뭐냐면 다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혹시나 또 뭘까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그 말은 뭐냐? 네. 폐배터리 관련주다. 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폐배터리 관련주 하면 뭐예요? 뭐 종목이 엄청 많았죠. 급등한 것들. 네. 뭐 이수화학은 고체구나. 저 자기 종목이라서 밀고 네네. 싶었던 거 아니에요?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부터 뭐 성일하이텍, 네. 세비캠까지 해가지고 뭐 굉장히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네. 이러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32만 원 단에서는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그때 막 급등할 때 뭘 사면 좋을까요? 아니면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뭘 사면 좋을까요? 했을 때 저는 다 가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지금 1등이 삼성전자고 이렇게 쭉 순위를 보면 9위 정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순위가 포스코홀딩스가 대략 한 5등 안에 탑5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기존의 철강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진 상황인데 철강 관련주들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성장성이 부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그 성장성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목표가를 굉장히 좀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종목이지 아닌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시다. 끝까지 이 악물고 버티세요, 여러분. 에코프로 보셨죠? 에코프로 정말 버틴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그럴 날이 머지않았다 생각이 드니까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이제는 그 취약했던 성장성까지 탑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시죠. 자, 이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얘기 안 하면 섭하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 이 에코프로 형제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과 더불어서 오늘도 큰 상승폭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머터리얼즈가 최대 몸가 3조 원으로 코스피 상장을 노크한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또 한 번 이 종목들의 상승세를 부추기는 모습이었는데요. 거의 뭐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금 888선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죠. 그 안에서 2차 전지 대장주로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형제들 오늘 또 한 번 존재감을 뿜뿜 내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 시장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에코프로 이야기도 살짝 곁들여 주셨는데 자, 어떻게 쓰셨을지 궁금합니다. 다들 코멘트 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두 분이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왕중왕 11선 상승 교과서다.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그 교과서적 종목. 자, 그리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단기 고점 조정 신호라고 적어주셨는데 저희 PD님이 콜이 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더 궁금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11선 상승 교과서다. 너무 좋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어그로를 약간 끄셨어요. 조정이냐 신호냐? 저게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궁금할 것 같아요. 이주연 전문가님 저 무슨 뜻입니까?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2조 4천억 터졌거든요. 네. 고점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노란 톡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을까 했더니 네, 이렇게 또 노란톡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방송 내내 이 화면 하단에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략이 세워야 될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시죠. 자, 애경케미칼 오늘 상한가를 안착해낸 종목 중에 하나였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리튬 관련돼서 그 큰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야나도, 야너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튬 너도, 나도 하면 가는 종목들 중에 오늘은 애경케미칼이 그 수혜를 그대로 잇는 모습이었는데요. 리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던 가운데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 애경케미칼 특징적인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경케미칼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 택 2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또 이야기를 적어주셨으려 생각이 듭니다. 칠판을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 야너도 실리콘계 음극 야나도 또 적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실리콘 음극재 테마 편입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아, 이거는 좀 이무학 전문가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애경케미칼? 네, 화학주들도 무조건 2차 전지예요. 무조건. 2차 전지만 갖다 대면 갑니다. 이수화학도 원래 화학 소재 말 그대로 좀 이 세제예요. 세제 네. 화학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고체로 황화물계 전고체로 갔잖아요. 말 그대로 뭐 어떤 사업을 하든 필요 없습니다. 2차 전지를 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거듭나네요. 그래서 일단은 애경케미칼은 애경유화였어요. 애경유화. 기업명만 들어도 진짜 징그럽게 안 갔던 종목. 애경유화. 그렇게 네. 생각이 드실 텐데 애경그룹주들이 잘 안 갔지 않아요. 그래서 애경케미칼 얘도 이제 화학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이제 좀 딱 붙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10년 전에 처음으로 이 2차 전지가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 처음으로 이쪽 사업을 펼쳤던 게 포스코 케미칼하고 애경유화였어요. 아. 지금 이 애경케미칼이 다시 사업을 재편해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머머머. 10년 만에 컴백이죠, 그죠? 진짜. 네, 관련한 내용들은 또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시간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정한 2차 전지는 나였어 하면서 20년 만에 다시 컴백을 한 애경케미칼 오늘 리튬 관련주들 이 특징적으로 움직이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포스코와 애경케미칼 같이 이 특징적인 종목들, 이 종목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대체 어떤 뜻인지 더 자세하게 전략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이 화면에 작게 링크가 뜰 겁니다.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이쪽에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뭐 앞에 이야기들 다 무시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든벨을 울릴 수 있는 종목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 오늘 각각 준비해 주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이주연 전문가님 종목에 각각 제가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힌트를 들으면서 어떤 종목일지 한번 열심히 찾아볼 텐데 일단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인지 특징적인 그 힌트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요. 네.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다? 그렇게만 하면 몇백 개 종목 중에 어떻게 네, 고릅니까? 바이오 종목이고요.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규 상장주다. 신규 상장주다. 몇 개 걸러지고요. 네. 자, 그리고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시세를 강하게 튀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아시겠지만 제가 신고가 흐름들 좋아하죠. 아시죠?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한데 왜 바이오냐? 맞아. 2차 전지 내일쯤 뭐 조금 움직이다가 쉴 것 같아요.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수급이 한번 싹 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바이오 아니면 뭐 자동차 아니면 반도체 뭐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종목이고요. 바이오가 지금 4월 14일 날에 그 암학회 미국에서 그렇죠. 열려요. 이슈 있죠. 네. 바이든 이벤트가 남아 대통령께서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죠. 암과의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슈가 될 만하기도 한데 네. 또 한 가지 이거 얘기하면 근데 다 알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니 지금 태도가 별로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 아니 이게 사람의 태도예요. 약간 수수께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다 알아? 하면 다 알 것 같아. 다 알아? 키워드가 있어요. 알것 같아. 저 이막 전문가님도 알 것 같아요. 옆에서 들으니까. 그럼요. 아 진짜? 저는 이렇게 바이오다, 신규 상장주다, 강하다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 저 같은 초보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딱 네. 나가면 아마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략은 뭐잖아. 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잖아요. 네, 방미 예정이 되어 있죠. 지난번에 이제 그 사우디의 국토부 장관이 가면서 기업인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참가했던 기업들이 막 주가가 막 빵빵빵빵 터졌어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순방길에 또 기업들을 이렇게 함께 참가를 해서 가게 되면 정말 알려주기 싫어하시네요. 네. 주가가 빵빵빵빵 터질 거예요. 거기에 네. 참가될 수 있다. 약간 오.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는 바이오 기업이다. 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저희가 힌트 3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까지 듣고 그 종목 하고 떠오르신 분들은 근데 저희가 매수가나 전략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도 방송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 종목이 맞나? 헷갈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종목하고 아시더라도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야겠죠. 종목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일장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 노란톡으로 지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고 자 이무학 전문가님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힌트를 3가지 드려야 돼요. 네, 일단은 바이오 종목들도 좋고요. 지금 2차 전지의 조정만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3주째 저거 떨어져라 하는데 안 떨어져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순환매는 돌겠죠. 지가 1년 동안 올라가겠습니까? 네. 아무튼 노리는 후발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른 업황도 좋지만 같은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볼게요. 같은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 2차 전지 쪽이지만 네, 다른 쪽, 그러니까 이 양극재 쪽, 음극재 쪽, 이 리튬, 폐배터리 쪽이 아니라 신사업으로 지금 막 사업을 진출하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저는 더 쉬워요. 이거 여러분들 있어. 집에 있어요, 이거. 집에 있다고요? 집에 다 하나씩 있어요. 제가 차량용 배터리가 있다고요? 본 적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차에도 있을 거고. 어머나. 이거 서명만 이 회사가 70년 이상 업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70년 업력. 네. 브랜드만 말해도 이거잖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혹시라도 나올까봐 좀 두렵긴 한데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 네. 말하면 안 돼.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명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네, 넘버원. 전 세계에서도 한 6위 정도는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네. 이 축전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 자회사가 모모 리튬 배터리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100% 자회사인데 딱 일단은 앞에 리튬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또 앞에 또 치트키가 붙어 있는 사명이고 또 우리나라 올해 하반기에 이제 EV 시리즈 그랜저 EV에 실제로 여기서 만든 이제 요 배터리 셀 모듈이 네. 아마 장착이 될 걸로 네.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 숨겨져 있는 배터리 관련한 종목이다. 네. 우리나라 업력이 있는 회사고요.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엄마 찾아서 한 마리. 요거 몰라. 네. 요거 한 70 몇 년도에 우리 태어나기 전에 아마 네. 나왔던 영화 드라마인데 슬퍼. 만화 영화인데요. 네. 자, 성은우 프로덕션 제작 배급 1월 대구에서 그런 거 말고 설명. 왜냐하면 엄마 따라서 엄마 찾아 산마리를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 그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자, 엄마가 자회사. 어디까지 갔나 볼까요? 네. 자, 엄마가 이렇게 갔습니다. 종목명 절대 안 알려주죠? 네, 모 회사 주가가 이렇게 갔어요. 모모 홀딩스가 아닙니다. 네. 자, 안 알려드려요. 자, 아무튼 모 회사의 엄마 회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주가 한 5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야. 주가 한 반년 만에 5배. 자, 그러면 지금 이 엄마의 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엄마의 아들 지금 상황 뭐 하고 있나 봅시다. 종목명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자, 지금 이제 바닥에서 자, 엄마 찾아서 이제 슬슬 가고 있군요. 네, 엄마 찾아 슬슬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 이제 21선 돌파하면서 정배열로 이제 막 돌아갔죠, 그죠? 정말 이런 거예요. 올라갔던 에코프로를 사는 것도 좋지만 네. 야수의 심장으로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자, 저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덜 먹더라도 아니면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수익 나도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 20% 올라도 20% 떨려도 떨리잖아요. 막 손이 덜덜 그죠? 5% 물려도 좀 안정적인 종목. 저는 이런 걸 좀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고 여기서 툭툭 튀어 올라가면
한 20% 정도는 뭐 너끈하게 오. 수익낼 수 있지 않을까. 골든벨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 이렇게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종목명은 내일 저희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공개가 됩니다. 이런 종목들의 종목명과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노란톡방에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오셔야 되고요. 긴가민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엉뚱한 종목 공략하지 않도록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 골든벨 오늘 월요일 팀과 첫 방송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